지난 시간에는 버핏의 평생 동업자 찰리 멍거와의 만남, 그리고 그의 영향으로 싼 기업에서 훌륭한 기업으로 바뀐 버핏의 투자 기준을 다뤘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바뀐 기준이 실제로 어떤 기업에 적용되었는지 버핏의 가장 유명한 두 가지 장기 보유 사례를 살펴보려 합니다. 바로 코카콜라 그리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입니다. 흥미로운 건 이 두 회사 모두 버핏이 투자를 시작한 시점이 회사 입장에서는 그리 좋지 않은 시기였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그 이유와 함께 각각의 투자가 어떻게 전개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버핏이 코카콜라 주식을 사들이기 시작한 건 1988년입니다. 이 시기는 코카콜라 입장에서 그리 자랑스러운 순간은 아니었습니다. 1985년 회사가 기존 제조법을 바꾼 뉴코크를 출시했다가 소비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결국 몇 달 만에 기존 제조법으로 돌아가야 했던 이른바 뉴코크 소동 이후였기 때문입니다. 버핏은 1988년 여름부터 코카콜라 주식을 매수하기 시작했고 1989년 말까지 매입을 이어갑니다. 이 시기 그가 투입한 금액은 10억 달러를 조금 넘는 수준이었고 이를 통해 코카콜라 지분 약 7%를 확보하게 됩니다. 버핏은 1989년 주주서한에서 이 투자를 결정한 이유를 직접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는 1981년 최고 경영자로 취임한 로베르토 고이주에타와 도널드 커포드가 회사의 전략을 재정비하며 해외 판매를 크게 늘렸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즉, 단순히 주가가 쌌기 때문이 아니라 경영진의 역량과 브랜드의 힘을 함께 본 투자였다는 것입니다. 버핏은 1994년에 코카콜라 지분을 한 차례 더 늘렸고 이로써 보유 주식 수는 이후 진행된 주식 분할을 감안하면 4억 주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이때 투입된 총 매입 비용은 약 13억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여기서 특징적인 점은 버핏이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주도 팔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코카콜라는 오늘날까지도 버크셔 해서웨이가 가장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는 주식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주식이 지금까지 벌어들인 배당금 역시 상당한 규모입니다. 버핏은 배당금을 재투자해 주식을 더 사는 대신 현금으로 받는 방식을 택했는데 이렇게 받은 배당금은 매년 버크셔에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는 자금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사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버핏과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인연이 196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뒤에서 다룰 버크셔 해서웨이 차원의 투자보다 훨씬 이전 버핏 파트너십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1963년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뜻밖의 위기에 휘말립니다. 회사의 한 소규모 자회사가 창고에 보관된 식용유 재고를 담보로 대출을 승인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앤서니 드안젤리스라는 인물이 이 허점을 이용해 창고에 물과 약간의 기름만 채워놓고 훨씬 많은 재고가 있는 것처럼 속인 것입니다. 이 사기가 드러나면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거액의 손실을 떠안을 위기에 처했고 회사의 주가는 60달러 선에서 35달러 선까지 폭락합니다. 버핏은 이 사건에 오히려 기회를 봤습니다. 그는 회사의 핵심 사업인 여행자수표와 신용카드 사업 자체는 이번 스캔들과 무관하며 브랜드 신뢰도도 크게 훼손되지 않았을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그는 직접 오마하의 여러 식당과 상점, 여행사를 돌아다니며 사람들이 여전히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나 여행 자수표를 사용하는지 확인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조사를 바탕으로 버핏은 1964년 자신의 투자조합 자금의 약 40%에 달하는 금액을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주식에 투입합니다. 이는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비중이었고 그레이엄에게 배운 저평가 자산 투자법과는 결이 다른 결정이었습니다. 순자산 가치보다 비싼 가격에 브랜드와 사업의 질을 믿고 큰 돈을 베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투자는 이후 몇 년에 걸쳐 상당한 수익을 냈고 버핏은 1960년대 후반 이 지분을 정리합니다. 버핏과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인연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흘러 1991년, 이번에는 개인 투자 조합이 아닌 버크셔 해서웨이 차원에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에 다시 투자하게 됩니다. 이 시기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또 다른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신용카드 사업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일부 사업 부문에서 부실이 발생하며 회사의 재무 상태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이었습니다. 버핏은 이때 회사의 보통주가 아닌 전환 우선주 형태로 투자를 진행했는데, 이는 확정된 배당 수익을 받으면서도 필요할 경우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이후 버크셔는 시간이 지나며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보통주 지분을 꾸준히 늘려나갔고, 오늘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코카콜라, 애플 등과 함께 버크셔가 보유한 대표적인 대형 지분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코카콜라는 NU 코크 소동으로 어수선하던 1988년부터,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샐러드 오일 스캔들로 주가가 폭락했던 1964년부터 각각 위기의 순간에 버핏의 선택을 받은 회사들이었습니다. 두 경우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일시적인 위기와 회사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구분해서 봤다는 점, 그리고 한번 확신을 가진 뒤에는 수십 년에 걸쳐 지분을 유지했다는 점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늘 성공만 거둔 것은 아니었던 버핏의 모습, 덱스터 휴즈와 US 에어웨이즈 투자를 통해 그가 스스로 인정한 투자 실패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회차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